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미국 증시 개장도 한 30여 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와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도 바로 한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중국 반도체 EDA 퇴출당할까? 미국 기업 영향은 이 EDA 전자 설계 자동화 시스템이죠. 반도체 칩을 만들 때 회로 설계를 검증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들었는데 이 시장에서도 사실 중국이 그 전에 영역을 좀 넓혔던 바가 있었죠? 네, 우선은 이제 중국 쪽에서 점유율을 조금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 네. 앞으로 ED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이 이제 좀 반사익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화 이제 설계 시스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우리가 칩을 생산을 할 때 만들고서 이제 불량이 나게 됐을 때는 이미 버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떠한 이제 부분들 수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방지하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EDA가 이를 사전에 방지해주는 역할인 만큼 결국에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너무 M7 쪽이나 이제 그 칩 쪽에 너무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좀 많이 눌려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오히려 지금 밸류 분함이 조금 완화가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엔비디아라든지 오픈 AI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이제 고성능 반도체를 계속해서 좀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네. 굉장히 막대한 이제 투자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EDA 없이는 못 만들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제 EDA에 대한 어떤 기술도 중요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수요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AI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견조하다라고 한다면은 EDA 시장도 한번 틈새를 한번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이 섹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ED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시놉시스라는 이제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번 3분기 때 사실 실적이 괜찮게는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그 이후에 가이던스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빠진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오히려 지금 M7 쪽에 뭔가 이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쪽에도 한번 좀 관심을 좀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3D라든지 이런 3D IC 쪽으로 또 멀티다이 쪽으로 기술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단일 다이 패키징 쪽에 조금 힘을 쏟았다라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또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에 대한 기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D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D 기술에 대한 이제 수요 증가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미국 관련 기업들이 이와 관련해서 사업 부분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GPU 플랫폼이 발전을 하고요. 결국에 AI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이 EDA 기술도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도 어떤 그런 반사익 모멘텀을 좀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SK 하이닉스도 보게 되면 관련된 이슈가 하나 나왔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쪽 이제 EDA를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도 굉장히 좀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트럼프가 또 규제를 할 것 같으니까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중국산 EDA를 쓰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급망이 좀 단일화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EDA 쪽은 결국에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게 최소 70%고요. 많게는 이제 70%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국산 걸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기업 거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공급망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게 다 단일화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독과점 형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부르는 게 값이 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격 단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수밖에 네. 없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수혜를 보는 것은 미국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을 몇 개 말씀드리자면 실바코 그룹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놉시스, 방금 말씀드렸던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까지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트럼프는 지금 입장을 보면은 AI 패권을 중국한테 내주기 절대 좀 싫어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 있어서 임기 내내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EDA 관련주 안에서도 조금 실적이 약간 천차만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결국은 EDA의 필요성은 더더욱 강조가 되고 있고요. 이 AI 패권을 중국에 절대 내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 내가 이 부분에서 지금 대표적인 미국 기업들이 밸류가 괜찮은 구간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EDA 관련 시장에서 어쨌든 미국 기업들이 점유율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점유율이 거의 한 70% 이상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기술적으로는 미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지금 치고 올라왔던 게 이제 중국 쪽이었었는데, 여기 이제 중국에 올라오게 되면은 미국은 밀어낼 수밖에 없는 또 이제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뭐 관련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유럽 쪽도 지금 EDA 쪽, 뭐 독일 쪽에서도 하고는 있지만은 점유율 자체는 지금 미국 쪽이랑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아직까지 강자는 미국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기술이 미국과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중국 견제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대표적인 이제 뭐 시놉시스라든지 이제 CDNS 같은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미국 기업들이 기술력에서 앞서고 있다는 점 분명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대표님, 이건 제가 말씀 듣다가 궁금해진 부분인데요. 하이닉스에서도 이 중국산 EDA를 쓰지 않을 거라는 뭐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중국산 대신 뭐 미국산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설계 비용이 좀 상승하게 되는 그런 부분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이제 설계 비용이 당연히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사실 하이닉스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겠지만은 미국 기업 관점에서는 사실상 나쁠 이유가 없다라고 그쵸.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하이닉스 쪽에서는 단가가 비싸거든요. 미국게 이제 중국보다 최소한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하이닉스 쪽에서는 사실 이 마진율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중국 저가산으로 좀 대체를 했던 부분이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국산으로 교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마진율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겠죠. 하이닉스 쪽에서는 약간의 조금 고민거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 점유율을 뺏어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게 좀 수주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미국 기업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잠시 하이닉스 얘기로 좀 넘어와 봤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지금 하이닉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시장 모습 잠깐만 점검을 해볼게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함께 오른 게 참 오랜만이기도 네. 하고 수급도 강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외인 기관 둘 다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제 대거 좀 사들인 모습이고요. 네. 사실 이제 유의미한 수급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제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이제 기관들의 집중 매수세가 좀 나타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도 있지만 지금은 조금 그 칩스법 관련해서 어떤 개별적인 이슈가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기재위를 지금 통과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세액 공제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기업 기준으로 이제 15%였는데 5% 상승하면서 20%까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세액 공제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익 확보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긍정적인 이런 요소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개선 부분으로도 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두 기업이 합쳐서 거의 수조 원대 정도 마진이 좀 남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뭔가 나온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대감에 따른 어떤 상승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인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25% 이상 이제 때리겠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왔지만은 사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에 공장을 또 짓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관세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이제 타격이 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안도감으로 주가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급은 굉장히 좀 유의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두 기업 다 지금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제 우려감보다는 기대가 훨씬 더 좀 많은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도 다시금 주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들을 지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지금 소프트웨어 쪽이 훨씬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강세다라고 해서 하드웨어를 버리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이제 생성형 네.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칩이 필요하게 되죠. 근데 칩을 만들려면 HBM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수급들이 다시 한번 하드웨어 쪽으로 좀 돌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이제 국내 시장 안에서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관점은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살펴봤고요. 이제 다시 미국 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서 대표 기업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기업부터 자세히 볼까요? 네, 우선 이제 시놉시스라는 이제 기업이고요. 이건 이제 그 EDA 쪽에서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대장격으로 조금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11월 6일에 이제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좀 발표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조금 많이 빠졌던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12월 5일만 하루만 하더라도 거의 12%가량 급락이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한 15% 이상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은 어느 정도 지금 선 반영이 되어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밸류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오히려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 엔시스라는 이제 기업을 또 인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엔시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기대를 높여볼 필요가 있는 게, 여기는 또 이제 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도 이제 범용을 이제 제조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범용이라는 게 뭐 AI뿐만이 아니라 방산이라든지 뭐 항공 우주 이쪽에도 다 쓰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런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R&D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실망스럽게 나왔지만은 이 엔시스로 인해서 한번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금 나온 게 없지만은 뭐 늦어도 이번 연도 6월까지는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가 다시 한번 좀 재평가돼야 되는 시기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부터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인데 그냥 줄여서 CDNS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멀티다이 관련해서 이 소프트웨어 매출 확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ED 시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초입인 구간이지만 최근에 이제 멀티다이 쪽으로 지금 매출액이 좀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시놉시스 다음으로 이제 이등주 개념으로 조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그 시놉시스랑 비교했을 때 주가의 흐름이 거의 이제 방향성이 같게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제 사업적인 내용으로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시놉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웨이퍼 제조와 같은 이런 전공정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던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공정 쪽에 패키징 쪽에 해당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이제 방향성으로는 가고는 있지만 사실상 사업적으로 좀 잘하는 내용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첨단 이제 반도체 패키징 쪽이 또 떠오르게 되면서 동사에서 지금 제품 확대를 하고 있는 뭐 3D 쪽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연도만큼은 또 CDNS 쪽이 오히려 그 시놉시스에 대한 그 성장률을 조금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떠한 좀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종목 다 이제 같이 나눠서 한번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ARM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EDA 쪽이라기보다도 그 이제 팹리스 쪽에 조금 가까운 회사인데, 사실 이 팹리스 쪽에서는 여전히 좀 대장이고요. 앞으로도 대장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ARM 없이는 사실 휴대폰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정말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CPU, IP 기반에서 이 스마트폰 이제 AP 관련해서는 점유율 거의 99%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이 시장에서는 독점 형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적도 지속적으로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뭐 PC라든지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이제 그 CPU IP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보다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PER이 거의 210배 수준으로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은 사실 실적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또 납득이 가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ARM 없으면은 뭐 핸드폰을 못 만들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PC라든지 이제 데이터 쪽에서도 계속 이제 달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적은 중장기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좀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좋은 추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그 DPU라는 개념도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이런 트래픽 병목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GPU가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DPU라는 이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DPU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지금 또 이 ARM에 대한 어떤 IP를 끌어다가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경쟁력이 또 될 가능성이 높아서 다음 분기 실적까지도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조금 비싼 편이지만 그래도 사업적인 내용이 상당히 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 ARM 역시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DPU 데이터 처리 장치네요. 암홀딩스 그리고 앞서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시놉시스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